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화가죠. 빈슨 밴 고흐. 빈슨 밴 고흐. 그 생전에 그림을 하나도 못 팔아봤어요. 빈슨 밴 고흐가. 아시죠? 그래가지고 세오라는 그 브라더가 그렇게 계속 후원자처럼 도와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오마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경제적인 후원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빈슨 밴 고흐가 정신병원도 들락가다가 그래서 나중에 자살해 죽었죠. 자기 2층 방에서 그 노란색 그 그림도 있죠. 그 방의 그림도 그 나무 의자 있고. 빈슨 밴 고흐가 일생 동안 소원이 자기 그림 하나 팔아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도 못 팔았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동생 세오가 그 자기 형을 일생 동안 후원했던 동생 세오가 한 번은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 그림을 좋아하니까 하나 사러 왔습니다 하고 동생의 그 화가의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려고 사람 한 번 보냈어요. 싫어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야, 너 힘들지?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면서 좀 잘 코치를 해보내지, 그냥 가가지고 미술에 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돈을 줘서 보내가지고 그림 하나 사주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빈슨 밴 고흐 화실에 간 거예요. 아틀리에에 가가지고 선생님의 그림을 참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 고흐가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 일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 그림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냥 내줘. 이런 내 브라더 세어가 보냈지.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호의로 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해도 방법이 틀려 먹으면 이렇게 의도와 정반대의 거꾸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도와줄 때, 그러나 일생 한 번도 하나도 못 팔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사랑받는 화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판 해바라기 얼마였죠? 5,800만 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인정을 못 받고 죽고 나서야 인정받는 게 우리에겐 그림이 행운이지만 본인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노래도 하나 할 겁니다. 그 단 맥클린이라는 양반이 가수가, 작곡가, 싱어, 송라이터예요. 빈슨 밴 고흐를 위해서 빈슨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작곡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거 우리 꼭 다음 아니면 다음에, 이건 뭐 어판은 아니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좋은 제목이 빈슨트예요. 빈슨 고흐의 이름 따라서. 그래서 가사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당신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당신이 말하려 했던 것, 당신이 보여주려 했던 것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지금의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자기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가련한 인생의 그 영혼의 불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래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빈슨이라는 노래 꼭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The best way to live life is to love many things. 자, the best way to live life. 자, 따라하십시다. The best way to live life. To live life. 예. 예. 거기서 잠깐 쉬고 is to love many things.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얘기지만 말하기가 훨씬 쉽다니까요. The best way to live life. 인생을 사는 최고의 길은 is to love many things. 많은 것을, 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시큰둥해가지고 그건 뭐 이게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왜 안 가죠? 예를 들어서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거 참 좋은 얘기 하셨네. 참 좋은 얘기 하셨는데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자야겠다 이러고 나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여자를 다 사랑했던데 그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얼마나 더 큰 사랑입니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이 여자만은 다른 여자와 특별히 다를 거라고 착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죠. 여자 알고 보면 다 그 여자 그 여자라는 소리인데 그것도 다른 얘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별로 없고 뭐 시큰둥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거 우리 저 박상호 선생님 읽으실래요? 그 다음에 To learn something. 우리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 To learn something is fantastic because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you become something new. 예. 이거 우리 전날 강의할 때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핸드아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 같이 한번 합시다. 짝딱 끊어서 읽읍시다. To learn something is fantastic. To learn something is fantastic. Fantastic. 그렇죠. 기억하세요. 우리 액센트가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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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because every time you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는 every time 때마다 you become something new. You become something new. New. 이 얘기할 때 우리 그 얘기했었죠. 그 성경에 베드로가 어눌하고 학벌도 없고 뭐 그러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쩡쩡 자기 말을 할 줄 아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 새술을 먹었나? 성경에 그 대목이 나 저 친구 새술을 먹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뭐 좋은 공부를 하든 자기 내면의 눈을 뜨든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걸 배웠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 넣고 앵무새로. 우리가 이제 나온지다. 우리가 학교 때는 성적표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 성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이 성적표 얘기 또 하러 옵시다. 여기. 이게 저는 항상 이 계획한 몇 개 좀 준비는 해와요. 혹시 모르게 계획한 것보다 이렇게 새길로 빠질 때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 생각나서 더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표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코어 카드, 그레이드 카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얘기하자면 성적을 그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자, 우리가 성적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A, B, C, D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주 요만한 애들부터 거기다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마치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님들은 A, B, C, D 했습니까? 안 그랬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린 더 이상 안 쓰고 그냥 가감 없이 판단 없이 외국 걸 그냥 받아서 쓰는 그런 좀 한심한 시대의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우리 서양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죠? 우리의 원래 저 선배님들 건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등급 매겼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수미양 같아요. 자, 이게 A, B, C, D처럼 딱딱딱 우수하다. 이거 아주 특별히 뛰어나다. 이 정도면 우수하다.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하다. 야, 이게 얼마나 나쁘게 한 것 중에 수미양가. 톨스토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선생이 톨스토이의 성적표가 밑에다가 선생님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톨스토이가 이게 성적표를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를 이렇게 종이로 받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성적표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목사를 한다는 사람이 얼굴이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한의사를 한다는 사람이 얼굴이 건강치 않고 그 한의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신통이 디릿디릿 해가지고 내가 선량한 사람 이게 말이나 돼요. 제가 김준홍 목사님이 두레아 마을 할 때 한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20불씩 내면 매주 설교 테이프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김준홍 목사님이 그 뭐 민족
적인 대사업을 크게 뭐 한 적이 많았어요. 두레만 있을 때. 그때 어떤 때 청년들이 온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민족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온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딱 보면 뭐 술 담배를 찌들어서 얼굴이 눈이 팅팅하고 그럼 자기가 돼요. 너나 구하세요. 너나 민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굴이 성적표예요. 이 성적표가 그리고 최인호 작가가 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막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잘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최인호 작가는 어딘가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얼굴이란 그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풍경화다. 이거 멋있잖아요. 그 한 인생이 살아온 지나온 길의 풍경화예요. 풍경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맨날 뭐 자티 주름 이걸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의 맑음의 정도 가능하면 내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거울을 볼 때 딴 걸 볼 게 아니고. 근데 우린 뭐 흰머리 타고 이런 것만 주로 신경 써보죠. 여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테고. 그 우리가 articulation 얘기했었죠.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워런 버핏 같은 최고의 부자고 투자의 귀재도 참 자기가 부족하다 느낀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표현? 딸에게 지참금을 줄 수 없겠거든 언어를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 딸에게 지참금을 줄 수 없겠거든 언어를 가르쳐라.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언어가 우리가 왜 언어를 배우며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조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잼 얘기가 한 집 떠올라서 얘기했다. 또 프랑스 속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랑스의 어느 굉장히 그냥 대단히 큰 조직 악당의 두목이 어느 날 19살짜리 처녀를 만났는데 이게 너무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자도 그 권력이나 뭐 이런 거에 있으면 이 사람의 그 위력, 그 뭐 쉽게 말하자면 마피아 보스 같은 거예요. 최고. 그러면 그거에 혹해가지고 있을 텐데 이 여자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보더니 우리 지금 성적표에 이 얼굴 성적표를 보더니 아니요. 제가 선생님 같은 분하고는 제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외과 인조 가면 제작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람의 피부로 해서 만든 가짜 가면을 썼어요. 쫙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 나오죠. 요새는 또 실력이 좋아서 최근에 뉴스에 나옵니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제인 때,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CIA에서 부부가 위장 전담반 반장을 했던 몇십 년 동안 부부 중에 부인이 실제로 가짜 그걸 쓰고 부시 대통령하고 그 안보회의에 들어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서 선한 얼굴로.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로 자기의 나쁜 생활을 완전히 끊고 180도 선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몇 년이 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맏딸의 결혼식 날이에요. 첫 출생한 맏딸의 결혼식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많겠다 옛날에 벌어놓은. 그래가지고 그냥 연애를 베풀고 결혼식이 이제 막 진행될 참인데 그 옛날 부하 중에 한 놈이 앙심을 품었던 놈이 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저 사람의 본색을 몰라요. 옛날에 내가 모신 두목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알면 당신들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이 사람이 20몇 년 동안 선하게 살아온 그게 다 무너지는 순간. 이제 내가 그 옛 과거로부터 완전히 헤어졌다 생각했는데 이게 역시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 친구 말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살아왔네요. 그러면서 가면을 벗었답니다. 고개 숙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고개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겠지. 고개 다 놀래겠지. 내 그 얼굴을 보고 하고 가면을 벗기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은 똑같아서. 편했죠. 똑같아요. 선하게 20몇 년을 살아오니까 가면처럼 속 얼굴이 바뀌어버리고 벗었는데도 다르게. 이게 성적표. 자, 그러니까 우리 또 얘기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면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아무 효과나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 뭘 배우면 그게 생활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걸 갖고 우리 조금 얘기 좀 할 겁니다. 자, 오늘 오숙 선생님, 한 아이가 읽으세요.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울음을 달래어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면 그 아이는 당신 속에서 영원히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생태주의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날 얘기한 그 유치원 원장이 이걸 실천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실천해가지고 경력도 없이 전업부부가 원장이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엠파시가 뭐냐 하면 이게 엠파시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맑은 눈으로 깨어있고 맑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가 바빠서 얘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갔다. 이거 봐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봐도 해요. 내가 왜 그 서속에 우리 속에서 걔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엠파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존재의 차원인 거예요. 존재의 차원. 잘 보십시다. 우리가 전에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근데 내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어두워서 디머가 밑에 스위치가 밑에 있어서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요것만 보고 살다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불이 디머를 키워서 밝아지면 좀 더 보고 아주 밝게 스위치를 다 올리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요만큼 살다 가고 어느 사람은 요만큼 어느 사람은 이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각자 저마다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의식하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띄어 있느냐에 따라서. 엠파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남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 못하고 나만 산다면 우린 요만한 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의 심정까지, 저 사람의 입장까지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엠파시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제목은 작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국밥집에 한가한 오후, 잘 되지도 않는 국밥집 한가한 오후에 사람 없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아무도 없어서 남편이 신문 보고 부인도 옆에서 그냥 뭐 나물 좀 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주 쪼글쪼글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손주 손을 대고 국밥집에 들어와서 두리번 하면서 저 구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자신 없게. 그래가지고 오다를 받으러 주문 받으러 사장이 가니까 주인이 가니까 이 집 국밥이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몇천 원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쌈지똥 같은 낡은 조그만 주머니 꺼내가지고 동전을 쫙 책상 위에 그래서 이제 남북일까봐 쭉빼쭉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다 해가지고 한 그릇값이 겨우 됐어요. 한 그릇만 주세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주인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자, 잘 보십시다. 거기서 보통 사람 같은 뭐라죠? 할머니, 내가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한 그릇 더 드리리다. 우리 줄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저는 요새 남자하고 옛날엔 사람 많이 만나고 뭐 번거롭고 그런 삶을 어수선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이 돈 내는 게 좀 빨라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때 옛날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그러지? 당신은 보면 당신보다 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가 내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4, 50년 된 내 친구잖아. 그래서 저는 여럿이 만나면 꼭 이래요. 돈 낼 때 나중에 이 중에서 제일 부자가 내라. 금방 교통정리돼요. 변호사, 뭐 비즈니스 하는 의사, 그 중에서 지네들도 다 알아요. 동체 누가 돈 더 많은지. 그 많은 놈은 선선히 내는 거고, 얻어먹는 사람들 떳떳하게 얻어먹는 거고. 그 항상 이 중에서 돈 제일 많은 놈이 내라.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여기서 옆으로 잠깐만 빠집시다. 실화 얘기예요. 실화로 잠깐만 빠집시다. 그래서 저는 왜 남의 돈을 빨리빨리 내느냐. 저는 밥 삭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 요새는 그거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면 나중에 돈 낼 때 같이 앉은 그 자리에서 거들을 딱 피고 최갖고는 딱 얼마야 뭐 나는 눈앞에서 누가 돈 내면 그게 기분 나빠서 내가 내버려요. 저는 남들 눈앞에서 돈 안 내요. 돈을 내려면 꼭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것도 미리 가가지고 미리 돈 내고 그래 대접하겠다는 사람 앞에서 이거 찍찍거리고 그게 내겠다는 자세입니까 그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옆으로 얘기 잠깐 빠졌다가 국밥집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17살 때 와서 1년 동안만 모범적으로 하고 1년 있다가 그 빠진 얘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그 얘기만 하느라는데 하루 저녁이 재밌을 테니까 그걸로 들어가지 맙시다. 그때 제가 건달 같은 친구들 사귄 친구들 중에 실명을 얘기해. 선생님이 알지 몰라요. 옳다는 이한종이라고 있어요. 뭐 있지. 예, 아시네요. 예, 그러면 걔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해도 돼요. 지금 가만히 있나? 예, 하여간 그때 그러니까 45년 전쯤에 20살 때 재미 청년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조직처럼 건달 같은 깡패 두목 같은 아이예요. 근데 걔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되면서 그 뭐 또 연예인협회도 하고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뭐 설치고 뭐 한인 같은 잠깐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걔가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19살 때쯤이죠. 19살 때쯤 저한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걔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느 학교 다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그처럼 말 안 하는데 물어보니까 대답했죠. 경기 나왔다. 경기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는 경기하고 사연이 있대요. 무슨 사연이냐? 걔가 서울에서도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이 교복 입은 힘없는 아이들 겁주고 패가지고 돈 빼는 게 일이었답니다. 자기는. 그러면 야 돈 내놔. 그러면 없어요. 그러더니 야 맞고 내놓을래? 너 그냥 내놓을래? 그럼 한참 그러다 나중에 신랑이 하다가 아 이거 청고추 사라고 엄마가 준 돈이 까부지 마 임마. 그거 빼는데요. 그런데 경기 빠지단 놈들을 돈 달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딱 한 번 이렇게 쳐다보고는 지가 딱 꺼내가지고 돈 쫙 주고 돌아서 가는데 돈은 생겼는데도 기분 더럽다는 거죠. 야 이거 그게 경기에 그런 사연이 있대요. 그건 이제 잡담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걔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돈을 내려면 임마 눈앞에서 내는 거 아니야. 저는 좀 어린아이도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조금.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걔가 그 말을 듣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동경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지금은 찌개 전문하는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팔가에 있어요. 팔가하고 뭐 저기 벌몬티 쪽에. 그게 옛날에 일본식 동경암이라고 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동경암에서 야가 자기 부하들하고 앉아서 밥 먹다가 상대방 라이벌 갱단이 들어와가지고 개머리판 없은 샷건을 쫙 밀고 가지고 그때 3명이 현장에서 죽고 몇 명이 중상했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막 동경암 사건이 크게 났어요. 한중이 살았어요. 내 친구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유는 그때 선셋 블루바드에 나폴레온이라는 한인 소주의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의 이권 문제로 두 갱단 조직이 서로 그러다가 동경암에 이 한종이 파가 밥 먹고 있는데 상대방들이 알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마약들 먹고 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제정신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들어가지고 갈고 간 건데 근데 한종이 걔는 돈 내러 카운터에 간 사이에 그래서 딱 소리를 듣고 얘가 탁 돌아섰답니다. 그랬더니 이미 쏘고 나가더래요 애들이. 그러면 쥐도 뭐 건달이고 두목이면 이래야 되는데 두 다리가 땅에 딱 얼어붙고 몸이 완전히 그리고 악몽에 뭐 가위 눌린 것처럼 그리고 입도 얼어가지고 아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이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겠죠. 거기서 너무 놀라면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 거기서 무슨 상황에서 내가 야 이 새끼들아 하고 따라나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앉아서 그냥 이랬다면 카운터에 돈 내라. 내가 언제 물어볼 거예요. 너가 내가 얘기했더니 생긴 버릇이냐 아니냐 하고
카운트에 돈 내려갔다 자기 생명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 좋은 버릇이 이렇게. 자, 국밥집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현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머니 오늘 축하드립니다. 할머니에게 오늘 작은 복권이 나온 셈이에요. 저희 집은 100번째 손님에게는 설탕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2그릇 갖다 주면서 한 그릇은 돈을 받고 그 집에 그럼 100명이 그날 왔느냐? 100명은 커녕 50명도 안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인이.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며칠 있다가 또 한가한 오후에 신문 보고 앉았는데 부인이 여보 창밖을 보더니 저기 걔가 또 와 있어. 누가 어디? 그 며칠 전에 할머니 손잡고 왔던 걔가 와서 땅에다가 뭘 자꾸 그리고 앉아있대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주인이 이상해서 당신 나가서 좀 알아봐. 부인이 나가서 알아보거든요. 하는 소리가 며칠 후가 할머니 생일인데 100번째 손님 그때 맞춰 할머니랑 들어와서 자기가 돈도 없으니까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거 공짜 해드리려고 몇 명이 왔는지 들락거리는데 모래 땅에다가 긋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오지 않는 식당인데 와. 근데 그러니까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그랬답니다. 100명이 계속 안 오니까 또 내일 올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야 이걸 어떡한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전화를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도 잠깐에도 왔던 뭐 회사원들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김 과장님, 내일이요. 내일 우리 그때 뭐 거짓말 했는데 내일 우리 뭐 개업 기념일이고 어떻게 그럼 내일 우리 공짜로 모든 손님에게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 모시고 오세요. 내일은 돈 일정도 안 받고 하루 종일 공짜입니다. 그거 왜 안 오겠어요? 셀러리맨들이. 친구들 다 됐고 그 다음날은 실제로 1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90몇 명쯤 될 때 할머니 빨리 가야 돼. 우리 100번 숫자 맞춰가야 돼.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100번째로 이제 제대로 식사를 대접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식당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100명씩 오는 거예요. 공짜로 와서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니까. 이런 게 엠파시의 엠파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식의 크기를 얘기했죠. 의식의 크기. 엠파시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의 넓이,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엠파티 설명 한 가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전번에 브랜드 얘기했었죠.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링, 그런 기계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제일 포괄적으로 많은 상품을 만드는 게 뭐가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 있죠? GE, 인제는 LG, 삼성도 거기다 들어가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뭔지 아세요? 웨스팅하우스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 모르세요? 에어컨도 만들고, 선생님 몰라도 돼요.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상업적인 이런 것도 웨스팅하우스예요. 웨스팅하우스.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하도 이 기계공학적인 자질이 어릴 때부터 많아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시면서 쇠 파이프를 이 쇠톱 같은 걸로 잘라라고 일을 시켜놓고 갔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쇠톱 자르는 기계를 발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있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웨스팅하우스를 세우기 전에 이제 여러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처럼 일을 받아서 자기 회사를 세우기 전에, 이름은 웨스팅하우스, 자기 이름은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공학 보니까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자기 작업실에서 이거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리고 기계 모형도 만들고 이러면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 빌딩이 4층인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빌딩에 4층인가 있었는데, 그날도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밤늦게 새벽이 올 때까지 막 일을 하는데, 밖에는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조그만 이렇게 구루마 같은, 헛 같은 거에 잡지하고, 이렇게 담배, 껌 이런 거 파는 소녀 아이가 비바람 몰아치는 그 밤늦은 시간에 비바람 속에서 돌돌 떨면서 그때까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빗속을 뛰어가가지고
그냥 잡지들이 결려져 있어. 그러니까 노점 같은 거 할 때 잡지 아무거나 하나 집어가지고 돈을 듬뿍 주고 빗속을 또 뛰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소녀아이는 그 뛰어오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 잡지 그냥 집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작업실에 가서 평평한 테이블에 확 던져놓고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때 뭘 고민했느냐. 알프스 산에 터널을 뚫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뭘 고민했느냐. 그 사람이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날 하고 있던 작업은 뭔가 하면 그 바로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기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걸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의 결함 때문이었대요. 기차의 브레이크의 결함.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기차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보완하고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공학적으로. 그랬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내려보다 우연히 던진 잡지가 펼쳐진 페이지에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 유럽의 알프스 산에 터널을 뚫는데 근데 그거를 하이드롤릭, 이 공기 압축 방법을 써서 터널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이나마이트만 뚫었겠죠 아마. 우리가 아는 노벨상이 뭐죠?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이름이 노벨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으로 노벨상을 죽을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노벨상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기 압축 방법으로 터널을 뚫었다. 거기서 아이들 딱 해가지고 그래서 기차에 공기 압축 브레이크를 넣어서 그 당시에 기차의 90%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받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다 장착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타는 차의 에어 브레이크도 그것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연유된 거랍니다. 불쌍하게 길에서 박수 치십시다. 웨스팅하우스를 위해서 길에서 밤늦은 시간에 그 노점을 펴놓고 장사하는 어린 소녀 아이에 대한 측은심, 연민심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 나 바빠 죽겠는데 빗속을 뛰어나가서 갖고 들어온 그 작은 선행 하나가 엠퍼시예요, 엠퍼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손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작은 선행을 하면 네가 그걸 못할. 그게 어떤 어마어마한 보답을 가져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나네. 그 한국의 그 보험공사 여러 군데 선생님들이 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쇠 같은 그 재질로 큰 조각품을 해놓는 동유럽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세계 최고만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조각가라서 이분을 데려다가 한국에 큰 무슨 공사 몇 군데 앞에 그 사람의 조각품이 있어요. 이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동유럽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조각이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망치하는 거, 또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거를 거대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인간애가 공감되고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애가 깊은 그런 조각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이러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저를 그렇게 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웠길래요? 저희는요, 형제가 메디슨 나보죠. 길을 가다가 보면 이게 거리 미화원들 길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항상 그랬답니다. 우리는 저런 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돼. 겉에 나타나지 않고 남의 눈에 안 띄지만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대요. 근데 우리 요새 부모들 애들 어떻게 키우죠? 엄마 저기 거리 네가 그 생각할 게 뭐 있냐? 네 생각이나 해. 네 일이나 생각해.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된다 그랬지. 그럴 수도 있겠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엠파시 얘기예요. 자, 시간이 좀 되네. 우리 전날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말이 행위보다도 더 강력한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D라고 해요. The most beautiful words in English.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D를 읽읍시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D. 그러니까 유일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D가 되는 거예요. D가. The most beautiful words in English.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아니,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러브가 아닌가요? 혹시? 예, 러브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새는 러브는 너무 좀 오염돼 있어요. 사람들마다 러브의 그 개념도 조금씩 틀리고 너무 우선 흔해요. 러브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생각엔 그 파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 이 beautiful 대신에 얘 또 powerful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뿐이 아니에요. 영어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the most beautiful words, the most powerful words,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가장 힘있는 단어들이 뭘 것 같아요? 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조니 칼슨이라는 late night show 하는 그 호스트가 있었죠. TV에서. 그 다음에 레러맨 그 다음에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을 쫙 바뀌었는데, 전에 조니 칼슨이 밤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 전에 제일 많이 보면서 자는 프로가 조니 칼슨의 투나잇 쇼였어요. 그 투나잇 쇼에 전에 누가 나왔냐 하면 데스먼드 투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데스먼드 투투가 누구예요? 데스먼드 투투.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어파르타이드라는 인종 분리 정책으로 백인들이 그냥 흑인들을 누르고 정책을 쭉 펴오던 그거를 뒤집은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아니에요. 죄도 없이 감옥에 가서 27년을 살았어요. 27년을. 우리 같으면 염장 질러주고 그냥 뚜껑 열리고 화병에 죽었을 거예요. 화병에.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인간으로 깊어져가지고 웃으면서 나오고 복수를 안 했어요. 그 백인 정권한테. 자기 그렇게 나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의 앞이다.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과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 백인들의 잔인한, 자기를 27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던 자기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 지도자들과 보통 흑인 평민들마저 그런 아주 극심하게 인종차별적인 그 수십 년의 역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잘 해나가죠.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파르타이드 없어지고 첫 흑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흑인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요새 정치 잘못하고 거기도 권력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요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아파르타이드 정책을 끝낸 거예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때 감옥 바깥에서 그 사람하고 손발이 맞아서 같이 도왔던 사람이 카톨릭 대주교 데스먼드 투투예요. 잡다나간 흑인인데 그분이 또 카톨릭 대주교니까 백인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죠. 그 바티칸의 위력도 있고 국제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조니 칼슨 쇼에 나왔는데 그 쇼에 출연한 그날이 마침 결혼 63주년 기념이래요. 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60몇 년이면. 그 조니 칼슨이 당연히 물어봤죠. 그렇게 오랜 결혼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 얘기한 단어들이 이거예요. 나는 내 부인에게 살아오면서 내내 이 몇 개의 단어들을 항상 합니다. 뭘까요? 아주 쉬워요. 등장 밑에 있다는 것처럼 해답은 I love you도 있어요. I love you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예요. 예. You are beautiful도 있고. I'm sorry. 몇 개 나오는데 I'm sorry. 잘 보십시다. 내가 자꾸 우리 가족 흥변을 우리 가족 뺍시다. 아까 주변에 보면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I'm sorry 못하는 사람 아세요? 몰라요? 죽어도 I'm sorry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미치. 그 양반 얘기하면 제가 이게 피가 끓으니까. 예.
I am sorry를 못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흠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난 어릴 때 어릴 때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한 4~5살 때 일인데 그게 60년 전이 아니에요. 제가 빨빨 하고 뛰어다니겠으니까 또 어린애들이 그렇듯이 다니다 보면 그때 우리 어릴 때 마호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호병. 그러면 마호병 안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호병을 딱 차면 그게 깨져서 못 써요. 그 내가 마호병 한 번 깼다고요. 넌 왜 조심성 없게 막 야단 치냥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번 깼어요. 그 아버지는 뭐라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내가 깼을 때 너 왜 조심성 없고 아버지가 그래서 누가 여기다 놨어?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언페어 하더라고요.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누가 놨냐고. 나는 강의 못하고 욕 그냥 먹고 아버지는 놓은 사람 잘못이 되는 거야 그때는.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운동도 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착각했군. 미안. 이런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일생 동안 한 번도. I'm sorry. 우리 어떤 때 안타깝고 답답하게 우리가 뭘 당하고 이랬을 때 이 소리 하나 들으면 눈높도 다 풀리겠는데 이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그리고 요새는 쏘리 해야 할 놈이 더 설쳐. 쏘리는커녕 뭐 어쨌든 그 요즘 사람들이 이게 성품이 더 좀 급해지고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어떤 옛날에는 뭐가 잘못한 사람들 길에서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 봐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버스에서 저쪽에서 sorry 이렇게 나오죠. 요새는 잘못한 놈을 이렇게 눈총 주면 뭘 what? 이래요 what? So what? 가야 돼요. 그거 괜히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친 개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아요. 이거 잘 명심해 두세요. 미친 개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답니다. 왜냐? 미친 개하고도 싸우다가 미친 개한테 지면 전 개보다 못한 놈. 미친 개하고 이 완전히 둘 다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그거 뭐라 그러죠? 똑같이 끝나는 거? 무승부 하면 저 개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면 못한 놈. 무승부 하면 걔하고 똑같은. 이기면 미치게보다 더한 놈. 세 시나리오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겨도 욕먹고 무승부도 욕먹고 저도 욕먹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가다가 뭐 이기면 아니 사리가 맞지 않고 이런. 옛날에 이랬대요. 누가 이게 농사꾼들이 공부를 못한 농사꾼들이니까 이렇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밭에서 싸움이 났답니다. 무슨 싸움이 났느냐? 그럼 뭐 몇 단씩 뭐 한 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농부는 산구가 27이라고 그러고 한 농부는 산구가 28이라고 그랬대요. 27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우리 원님한테 가서 하자. 끌고 왔어요 원님한테. 그랬더니 원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산구 28이라는 놈은 그냥 방면에 보내고 정답을 얘기한 산구 27을 곤장을 다섯 대 때렸답니다. 아니 원님 이럴 수가 있어요. 산구가 27인데 28을 보내고 똑바로 말하면 저를 때리시다니요. 네가 맞아야 맞는 이라. 왜 그럴까요? 맞았으면 맞아. 상대가 안 돼. 산구 28이란 놈하고 같이 네가 바보인 거야 이놈아. 왜 상대를 했냐? 예, 왜 상대하냐? 산구 28이란 놈은 빨리 갔어야지. 미친 개하고 상대한 건 미친 개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피학은 피학. 원인 얘기하니까 이게 또 옆으로 또 새는데 잠깐 세십시다. 그 고기 구이집, 연기가 막 쿵쿵 나는 고기 구이집에 제 손님이 많을 때 꼭 와가지고 문 앞에 앉아서 냄새만 맡고 가는 노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또 신통사 나온 주인이 그 연기도 내 건데 그 구수한 연기 그냥 맡고 가니까 이게 아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원님 앞에 간 거예요. 저요, 이 고기 그냥 사온 거 아닙니다. 제 돈 들여가지고 고기 구워서 그것도 요새 시기로는 맞아요. 과학적으로 작은 입자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 입자를 코에 넣어갖고 가면은
사실 그것도 정밀하게 하면 남의 거 갖고 가는 거죠. 매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님한테 이게 이럴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내고 말이죠. 연기만 맞고 가는 거예요, 맨날. 야, 이 원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판결 냈을 것 같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명판결, 이런 게 명판결인 거예요. 어떻게 판결 내리느냐? 알았다. 그러면 연기만 맡은 사람한테 당신 뭐 돈이 없어서 와서 그랬겠지만 주머니 혹시 1전짜리 엽전 한두 개 있어? 그랬더니 뭐 그때 가치도 없는 1전짜리 엽전은 여기 지금 펜이 요새 죽지도 않잖아요. 뭐 캐나다인가는 펜이 없었어요. 예. 그 만드는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펜 같은 거 그 옛날에 아주 가치 없는 엽전 2개는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원님이 그걸 달랑달랑해서 소리를 좀 내서 소리 냈어요. 고소한 사람한테 고소인에게 들었지? 저 사람 고기 먹은 거 아니야? 연기만 했지. 돈 소리 들었잖아. 뉴욕의 공항이 몇 개가 있죠? 뉴저지 쪽에 뉴아크로 많이 날아가요, 요새는. 근데 뉴욕 안에 있는 그 공항이 2개가 있죠, 유명한 게. 네. 하나는 라구아디아, 또 하나는 존 F 케네디. 예. 존 F 케네디는 존 F 케네디 다 아시죠? 라구아디아는 뭡니까?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시장 이름이에요, 라구아디아가. 아주 똑똑하고 자애로운 멋진 판사였어요. 옛날 얘기예요. 오래된 전. 그 라구아디아가 이 저녁 판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낮에 일하고 무슨 죄를 져서 판사 앞에 와도 낮엔 못 오니까 이 이브닝 재판이 열리는 그 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브닝 재판 때 이제 맡은 적이 있어요. 한번 라구아디아 판사가 젊었을 때 한 사람이 불려왔는데 이게 완전히 장발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빵 사줄 뭐 그런 게 없어서 one loaf of bread, 한 덩어리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도 선하기만 하고 나쁜 짓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다니까 그 동네 이웃들이 다 왔어. 어떻게 결론이 나나 보고 불쌍하고 하니까 다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판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이웃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 범죄 성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다들 그러는 거라. 근데 그렇다고 그냥 무죄 방면시키면 법에 영이 안 서잖아요. 판사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거기서 또 명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10달러. 그때 10달러는 되게 큰 돈이었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이렇게 훔친 죄가 그 정도에 됐나 봐요, 벌금이. 감옥에 안 가려면 10달러. 이 사람이 10달러 있겠습니까? 10전도 없어서 빵 훔친 사람인데 10달러를 땅 판결을 하고 벌금 대신 내준 거예요. 그리고 무죄 방면시키는데 무죄 방면시키기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유죄죠, 유죄. 그러니까 유죄인데 벌금을 냈으니까 이제 방면시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선고가 하나 더 남았어. 무슨 선고냐? 다 당신네들 유죄야. 이렇게 착한 이웃 사람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당신네들 하나도 안 도와줬다? 50전씩 다 하네. 50전씩 다 하네. 그러니까 10몇 불이 됐대요. 10몇 불이. 줘서. 내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마음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50전씩. 벌금도 됐고 판사 돈으로 멋진 판결. 법도 지켰고 벌금이 한 국고에 10불 들어갔고. I'm sorry. 이게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팝송에도 그 누구냐 존 카커라는 친구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소리가 이렇게 우린 좀 그때 우리가 잘못했을 땐 소리를 즉각적으로 진심 있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인생을 사십시다. I'm sorry. 그럼 I'm sorry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You are right.
I'm sorry 못하는 사람은 you are right 못해요. 항상 지가 right이지. My way or wrong way, my way or highway. 그건 내 길 아니면 highway, 내 길 아니면 잘못. You're right, I'm sorry. 그 다음에 또 파워풀한 게 뭐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Thank you. 아까 그랬죠. 요새 thank you도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이 요새 thank you도 잘 안 하고 삽니다. Thank you. 그런데 우리 얘기했죠. It's not what, it's how. 무엇을 하느냐보단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Thank you도 하는 사람의 얼마나 진심이 달려있냐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달린 게 Thank you. Thank you. 이런 건 Thank you도 아니에요. 소리도 마찬가지. 모든 말이 다 마찬가지죠. 뭐. 모든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거야말로 the most beautiful, the most powerful. most beautiful, most powerful한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I'm sorry, you're right, thank you. 그리고 나서 이제 you look beautiful, I love you 이런 것도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이걸로 반대로 the most harmful, 가장 해가 되는 단어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healing, 긴 발음입니다. healing, 치유하는 단어가 있을 테고 healing이 아니고 killing, 이건 단음입니다. 짧게. killing word도 있겠죠? 살리는, 치유하는 단어가 있을 테고 killing, 죽이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이는 단어도. 죽이는 단어는 뭐겠어요? 쉽죠? 네가 뭘 알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너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있어? Can you do anything right? 이라고 나오면 그 인간은 그냥 예, 이런 일 흔하게 자주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깊은 속의 상처를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most beautiful, powerful 한 것 중에 또 진짜 강한 것, 진짜 힘을 주는 것, 힐링 정도가 아니라 아주 empowering, 힘을 실어주는 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다 바라면서 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 항상? 뭐죠? Can do. 칭찬. 칭찬의 말이 또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칭찬의 말.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칭찬 바라긴 하면서 칭찬하는 거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럼 칭찬 중에는 뭐가 제일 파워풀한 칭찬일 것 같아요? 칭찬 영어로 뭐죠? compliment입니다. compliment. 자, 칭찬이 가장 파워풀한 칭찬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남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제일 기분 좋아요? 뭐 여자분들은 너무 이뻐, 너무 젊어 보여. 그거 다 좋겠죠. 근데 그건 좀 아부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남자들 자기 너무 멋져. 뭐가 제일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이게 무슨 누가 등급을 매겨놓은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도 들으면 다 알 거예요. can do 뭐 할 수 있다. 그건 you can do it. 그건 격려의 말은 되지만 칭찬은 좀 안 되죠. You can do it. 그건 격려죠. 고무하고 격려하는 거. 칭찬. 잘했다. Yeah, you did it good. 잘했어. you done well. 이런 거 다 좋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서 제일 최고, 그때도 얘기했죠.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을 들으면 2달 먹고 산다고. 2달 뿐이. 우린 일생 기억해요. 누가 우리에게 멋진 칭찬을 하면 우린 일생 기억한다고요. 자주 못 들으니까. 참 이번에 시민권 받으셨죠? Congratulation을 요새 미국 젊은 애들이 줄여서 Congrats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레이션 다 빼고 Congrats라고 써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틴캔을 좋아해요. 뭐 이것저것 넣기도 좋고, 뭐 부러지지도 않고, 발로 밟아도 찌그러지지도 않고, 축하드립니다. 딱 맞는 게 있었는데.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우리 네가 최고야 들을 때 제일 좋지 않아요? 영어로 해봅시다. 네가 최고야 뭐예요? 쉽죠? You are 아까 정관사, 부정관사 있었죠? you are the 얼마나 심플해요.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자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허튼 때 써놓을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그러면 정말 내가 개런티 합니다. 그거 들은 사람 일생 선생님 못 읽습니다.
선생님을 일생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 한 말 선물 때문에. 이거 얼마나 멋진 추억을 심는 겁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소련 사람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First snow, 첫눈. 몇 살 때 경험요? 첫눈. First snow, first kiss. 이런 것들은 누구나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First snow, first kiss.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 포스트 키스했어? 몇 살? 중학교 2학년 때. 전 중학교 2학년 때 first kiss 정도가 아니라 그냥 I went all the way. 상대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화여중 3학년. 어머, 저 표현 나왔는데. 제가 되게 일찍 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정말 할 얘기 없고 심심하면 내가 그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되게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you're the best. 그런 저는 얘기했죠.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근데 또 다시 얘기지만 칭찬은 우리가 칭찬하려면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평화로운 연민의 정도 많고 이럴 때 칭찬이 스스로 나오는 거지. 내가 내 자신한테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을 칭찬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에게. 그럼 내가 퍼펙트해서 만족하냐? 아니죠. 부족한 것까지도 다 그대로. 우리 퍼펙셔니스트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언어든 간에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말, 칭찬의 말, you're the best, I'm sorry, you're right, thank you,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말들이라는 거. 그리고 healing words, 치유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killing words가 있다는 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한국말도 그런 말 있어요. 말도 천냥빛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As you say, so shall be. 이건 무슨 말이에요? as가 것처럼 너의 식으로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so 그렇게 shall be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아름답다 라고 말이 나오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아이 지겨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제가 다음에 오늘 일찍 끝낼 거니까 다음에 제가 핸드아웃을 또 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이 세상이 friendly, 나한테 우호적이다 라고 믿고 사느냐, 아니면 hostile, 나한테 아주 적대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이놈의 세상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아요. 예.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다 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 이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세상은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꿈을 품으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호적이 되는 거라고요. As you say, so shall be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딱 6글자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As you say, so shall be.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은 식으로 이런 말도 돼요. As you, 이거 살리고 미안. As you say를 as you see로 바꿔봅시다. 네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놓고도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렇죠. 파란 안경 쓰면 밝게 보인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색안경을 다 끼고 살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때 깊이 박힌 기억들, 경험들,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교육받고 색안경을 다 끼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도 봤죠. 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다 본다고 해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자만심의 이고의 색안경,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색안경, 겁이 많은 사람은 그냥 걱정의 색안경, 다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식으로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가 말대로 된다. 어떻게 보느냐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 두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야 보여? 야 뭐가 보여? 야 너 눈도 없냐? 귀신 둘이 싸워봐야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귀신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썩들썩하고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현실, 공통의 현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주관적인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만든 영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출하고 감독하고 주연하는 내 영화를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화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일을 지옥 만들어 지옥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우호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지극히 적대적이고 무서운 곳이고 이렇게 다 똑같은 걸 놓고도 이렇게 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저게 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지. 한 사람의 쓰레기가 한 사람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One man's treasure is another man's trash.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보여? 야 네 눈이 뼈어. 다 자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만든 영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하고 끝내십시다. 셰익스피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뭐 단어 그대로는 아닌데 그대로 뭐 안 해도 뜻은 똑같으니까 There's nothing that is good or bad. 좋고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오스카 와일드 얘기했죠. 이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속에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사람이란 매력적이거나 따분하거나 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그랬죠. 셰익스피어 이런 말 했어요. There's nothing that's good or bad. 좋고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좋고 나쁜 거 없어?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말씀도 그거죠. 예, 그러니까 봐요. 뭐 병윤 선생님도 항상 하니 애가 똥을 놔서 애가 방에서 똥을 넣으면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잖아요. 냄새 나고. 좋을 수도 있죠. 밭에 가면 뭡니까? 좋은 비료 아니에요. 좋은 비료. good or bad는 없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말에. 그럼 셰익스피어 말에 그 다음 말이 뭐냐? Only thinking makes it so.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거, 누가 봐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좋고 나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요. 그러니까 그 항상 또 비울 수 있는데 어느 사람이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다리를 잃어버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내 인생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똑같이 다리 없어진 사람이 야, 두 다리 없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난 한계가 있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에겐 굿띵이고 한 사람에겐 배띵이고 한 사람에겐 그나마 축하할 일이고 한 사람에겐 인생이 끝장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as you see, as you say 이런 것도 되겠죠. as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 셰익스피어 여기 think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당신이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당신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so shall be,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